예, 참고로 그 오늘 자료의 그 뒤에 붙어 있는 자료는 제가 오늘 오전에 중앙당에서 새누리당을 잠시 떠나서 무소속 출마한다 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제가 활용했던 자료를 참고로 첨부해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분께서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무소속 출연하셨는데 저기 18대 친박연대처럼 무소속 연대가 가능하신지요?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연대를 해서 이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판단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불의를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직 무소속 연대 문제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런 저희 뜻에 함께 해주는 이런 만약에 또 출마자가 있다면 저는 연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잠시 새누리당을 잠시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신다면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당을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누리당의 정치를 시작하면서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당을 지켜왔고 또 당이 어려울 때 또 당을 위해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해온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당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당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을 운영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당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려 있고 당이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출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당의 그러한 점을 고치고 나아가서 정치를 좀 바로잡는데 앞장서고자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이팅!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가 지금 친박이 아니라서 컷오프 당하셨다고 생각하시는 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대 후보인 단수 추천된 전하진 의원의 지금 뭐 흠결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친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저는 우리 정치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 정치가 정말 하루빨리 청산해야 될 그런 늪 속에 아직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좀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념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차이가 있습니까? 오로지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국민들의 지지나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정책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데는 관심 없이 그저 자기의 세력의 확보에만 열중하고 있는 지금 정치 현실에 대해서 이 현실을 그대로 뒀다는 당도, 대한민국 정치도 민을 위해 섰다. 민의 위에 서지 않는 정치는 결국은 저는 버림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친박이냐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런 계파의 어떤 계파의 소송 여부가 이번 공천의 기준이 된 듯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그리고 수많은 당을 아끼는 당원들도 또 국민들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제가 직접 당한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그 점에 대해서 그저 입 다물고 지나가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반
묵묵히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 당을 지지하는, 또 정치가 잘 돼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바라는 정말 건전한 침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실질적 피해자가 되며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저는 이 점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두 번째로 친박 비박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정말 한국 정치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근절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하훈 후보 이제 전하진 의원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제가 여기서 구태여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로 다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 나온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선거 공보물, 아마 앞으로 나올 선거 공보물을 보시면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문자로 법적, 도덕적 흠결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성남시의 공무원 인사에 그러한 하자가 있다. 그런 생각하는 경찰이나 군인 또 아마 일반 회사에서도 그러한 흠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간 사항일 것이다. 사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자분들이 잘 달아주세요, 그건. 8단계를 지금 제출하신 거잖아요. 예? 8단계는 지금 8단계를 제출하면 지금 현수막을 1번을 나눠놨기 때문에 저거를 지금 올라가서 바로 띄워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후보 등록을 하면 8단계가 사실은 반드시 제출돼야 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 연관해서 예. 공천에 탈락하면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예. 왕왕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본선에 가서는 공식 후보 등록을 안 하고 무소속 출마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현재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공식 후보 등록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예. 지금 무소속 출마를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저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졌으면 시작을 안 했을 겁니다. 저 불리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를 한두 해 한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할 만큼 한 사람인데 불리한 건 알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 공천까지 맨 막바지까지 몰리면서 최종 결정을 중앙에서 내린 건데요. 네. 그동안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또 후보께서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언론에서 보도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공천이 미뤄지는 동안 그리고 발표 직전에도 그 전에라도 어떤 그런 중앙당이나 일선에서로부터 공유나 어떤 회유나 또 아니면은 권유 같은 게 있었는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들려드린다 하는 이제 국민공천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명색이 정당의 대표인데 자기의 정치적 어떤 생명을 거기에 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경선을 하면 그런 경선 신청단에서 명백한 법적 하자나 도덕적 하자, 당에서 그 부적격자라고 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선을 요청됩니다. 근데 많은 사례들이
예를 들어서 경선에 붙이면 결과가 어떤 특정 그 개파에서 볼 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그 결과에 원인되는 사람을 빼고 경선에 붙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 재작년에 평택에서 있었던 일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번에도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자면 제 바로 앞에 좀 기자회견을 한 조혜진 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대로 두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 경선을 붙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이런 원칙 없는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모양을 경선을 거쳤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앙하는 거고 그야말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재심 청구를 표시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저는 당의 지금 그 논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좀 논의 구조상 재심 청구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세요? 네. 지금 그 분당을로 삼선을 하셨는데요. 뭐 앞으로 더 어떤 것들도 하고 싶으신지 분당을 위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질문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선 정치가 생활 정치가 돼야 된다는 신념을 정치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치는 서비스다. 국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다. 그리고 그 서비스는 주민들이 삶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정치가 해결해주는 것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생활정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해부터 많은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결론은 주거, 교육,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아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주거 문제는 모든 대부분의 이 주민들의 삶에 참 힘든 지금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분당은 일기 신도시로서 25년이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한 데가 대개 25년이 이제 2, 3년 내에 되게 도래하죠. 그러면 앞으로 다음 국회의원 임기 중에 그 다음에는 30년에 대비하는 30년을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 연원이 도래하는 30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미리미리 이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도시 자체가 국가적 계획에 의해서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성남시의 지자체의 역량으로도 해결하기가 버거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1, 2 신도시가 여러 개 있고 그 뒤에 후속적인 신도시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 문제는 진지하게 정말 논의해서 개인이 아닌 뭔가 1, 2 신도시 때 국가가 주도했었던 것처럼 종합적인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입법도 필요하고 그거를 전담하는 전담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제대로 하고 특히 이제 우리 분당은 여러분도 잘 우리 같은 성남시의 시민으로서 평가를 해보면 우리 성남시는 크게 정말 45살 된 수정중원의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태어난 도시죠.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실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25년, 20년 더불어서 25년이 지금 넘어가는 분당이 있습니다. 또 5년이 넘어가는 지금 판교가 있습니다. 여기 20살 터울로 3개의 이렇게 이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남판교, 말씀드리면 저 백현 2동부터 시작해서 국내동, 또 쇠골, 동원동, 저쪽에 대장동, 서운동까지 이렇게 남판교 지역이 현재 개발되지 않은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성남시 도시 전체의 앞으로 미래를 보거나 분당이라고 하는 이 특정 지역의 미래를 보거나 이 네 가지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많은 그 외국의 이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가 그 개발 타이밍을 적절히 맞추지 못하면 거의 슬럼화돼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였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들이 겪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면 안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 당 소속이 돼 있을 때 준비한 계획이지만 제가 그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시민들께 제시해서 앞으로 누가 앞으로 다음에 이 성남시의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생각할 과제로 또 함께 반드시 이 답을 조만간에 준비해야 될 아주 이 절실한 숙제로 제가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은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1분만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치를 하면서 어떤 주로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왜?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정치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치의 도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를 평가하면서 그러려면 뭐하러 정치하냐, 행정부에 가서 일하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정도 정치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 정치가 대한민국에 올바로 바로잡게 하는 게 저는 정치인들의 지금 시대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는 우리 정치가 어떠든 지금처럼 개파 정치로 가면 우리가 역사의 이 대한민국 역사의 과거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 2008년, 지난 2012년, 요번에 2016년에 이 새누리당의 공천의 행태는 과거 역사에서 보면 사화에 버금가는, 물론 특정 정치인들의 얘기입니다만 사화에 버금가는 저는 이런 정말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저는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뿌리 뽑지 못하면 저는 대한민국은 정치가 결코 국가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아마 국가 발전을 뒷다리 잡을 것이다. 망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실한 생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당의 계파도 없고 저를 비박이라고 분류합니다만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친이라고 분류하면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모실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파도 없고 또 조직도 흔히 얘기하는 관리하는 조직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렇게 우리 정치가 제대로 가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이런 정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정치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그런 생각에 함께 해주시는 지지자분들 또 당원분들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저의 그런 진심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비롯해서 밖에 계신 분들께 호소하고 또 알리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저는 적어도 분당에서는 대한민국이 잠자더라도 저는 분당은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 대한민국 1등
이 지자체인 성남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 이 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